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에 대한 기술 분석 및 활용 전략 보고서입니다. 요즘 AI 기술 정말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그중에서도 구글 제미나이가 뭐가 좀 특별한지, 또 이게 실제로 당신의 일상이나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보고서들의 바탕으로요, 제미나이가 단순히 바드라는 이름에서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구글이 왜 제미나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제미나이의 핵심 기술이라는 네이티브 멀티모달리티가 정확히 뭐고, 이게 왜 중요한 차별점인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맞습니다. 제미나이는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만 이해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개발 초기부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아예 동합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점. 그 네이티브 멀티모달리티가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 자산.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구글 검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와의 강력한 연동성이 사용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걸 좀 분석해 봐야 합니다. 아, 단순히 기능이 많다는 걸 넘어서는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제미나이 모델 라인업도 있다면서요? 울트라, 프로, 나노 이런 것들이 뭐가 다른 건지 또 실제 업무나 일상에서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요약이나 이메일 초안 작성, 심지어 코딩 지원까지 이걸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보죠. 네, 그리고 AI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도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AI에게 질문하는 기술인데요. 단순히 질문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질문해야 더 정확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뭐 페르소나를 지정한다거나 단계별 사고를 유도하는 그런 고급 기법들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물론 장점만 있진 않겠죠. 제미나이가 책 GPT 같은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또 그 환각, 헐루시네이션 현상이나 예전에 이미지 생성 편향성 논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기술적, 윤리적 한계점이나 사용 시 주의사항까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미나이의 미래 로드맵, 예를 들어 딥싱크나 예약 작업, 스케줄드 액션스 같은 새로운 기능들, 그리고 구글이 그리는 더 큰 AI 생태계 비전까지 조망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이 제미나이라는 도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제미나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부터 좀 보죠.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챗 GPT 등장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코드 레드까지 발동됐다고 하던데 당시 구글 내부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네요. 정말 급박했나 봐요. 네, 2022년 말에 챗 GPT가 딱 나왔을 때 구글로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핵심 사업인 검색 광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확 퍼졌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기존에 개발 중이던 대규모 언어 모델, 그 LLM 있잖아요. 람다랑 팔մ. 이걸 기반으로 2023년 구글 I.O.에서 바드를 공개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압박 때문에 좀 서둘러서 내놓은 감이 없지 않았죠. 아, 경쟁자의 등장이 구글을 정말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었군요. 그럼 바드에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게 된 건 언제쯤이에요? 성능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네, 2023년 12월이었어요. 바드가 제미나이 LLM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능이 확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4년 2월에 기존 챗봇 바드하고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 AI 기능인 듀엣 AI를 전부 제미나이라는 이름 하나로 통합해버립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뭐랄까 구글 AI 전략의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언 같은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챗봇 이름 바꾼 수준이 아니라 구글의 여러 AI 서비스들을 제미나이라는 우산 아래로 다 모으겠다. 이런 의도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AI 기능들을 제미나이라는 어떤 강력한 단일 브랜드 아래 묶음으로써 AI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죠.
특히 제미나이의 핵심 특징인 멀티모달 능력을 전면에 딱 내세우면서 이제 단순 텍스트 기반 챗봇 경쟁은 넘어서겠다.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 다 아우르는 차세대 AI 경쟁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뭐 이번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AI 역량을 한데 모아서 보여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미나이 모델도 한 종류가 아니라면서요. 울트라, 프로, 나노 이렇게 있다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사용자가 이걸 뭐 다 알아야 하는 건가요? 꼭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모델이 쓰이는지 대략적으로 알면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일단 울트라는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복잡한 추론이나 코딩, 창의적인 협업 같은 고사양 작업에 특화돼 있죠. 예전에 그 MMLU 벤치마크라고 여러 학문 분야 지식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인간 전문가 평균 점수 89.8%를 넘는 90%를 기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건 보통 유료 구독 서비스인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제일 좋은 최고 사양 모델이군요. 그럼 프로는요?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제미나이인가요? 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는 성능하고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춘 모델이에요. 처음 바드에 적용됐던 게 바로 이 프로 모델이고요. 현재 무료 버전 제미나이나 구글 검색 같은 다양한 서비스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질문 답변이나 요약, 글쓰기 같은 대부분의 작업은 이 프로 모델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나노는 이름처럼 좀 작고 가벼운 모델인가 보네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노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빠르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온디바이스 AI 모델입니다. 구글 픽셀 8 프로 같은 기기에 탑재돼서 녹음 내용을 바로 요약해주거나 메시지 답장 추천해주거나 이런 기능을 수행하죠. AI가 클라우드 서버까지 안 가고 기기 자체에서 돌아간다는 건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모델별로 역할 분담이 아주 확실하네요. 근데 아까부터 제미나이의 핵심으로 네이티브 멀티 모달리티 이걸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게 기존 AI들이 이미지나 음성 처리하는 방식이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기능 여러 개 합친 거랑은 다른 거예요? 네,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이티브 멀티모델이라는 건요, 제미나이가 개발될 때 아예 처음부터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마치 하나의 언어처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설계됐다는 뜻이에요. 기존 방식은 보통 어땠냐면 텍스트 잘하는 모델 따로 만들고 이미지 잘하는 모델 따로 만들고 이걸 나중에 이렇게 연결하거나 API로 불러다 쓰는 식이었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번역기를 한번 거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능력을 그냥 갖고 태어났다는 거군요.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것처럼요? 네, 비슷한 비유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가 입력되면 이걸 그냥 영상 파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연속된 이미지 프레임이랑 오디오 스트림으로 딱 인식을 하고요. 오디오는 또 유니버설 스피치 모델 같은 기술로 분석해서 텍스트 정보나 이미지 정보랑 함께 어떤 거대한 작업 공간 안에서 동시에 처리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정보를 나중에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다 융합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다 통합해서 처리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여러 종류의 정보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질문, 그러니까 멀티모달 프롬프트를 훨씬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냥 털실 이미지 보고 이걸로 인형 만들 아이디어 내줘.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복잡한 과학 다이어그램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 과정에서 우루가 뭔지 설명하고 관련된 최신 연구 논문 찾아서 요약해줘. 같은 훨씬 고차원적인 요청이 가능해지는 거죠. 텍스트랑 이미지를 넘나들면서 추론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능력이 훨씬 강력해지는 겁니다. 아, 단순히 여러 데이터를 그냥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거기서 새로운 통찰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이게 구글이 가진 그 방대한 데이터랑 만나면 와, 더 강력해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유튜브, 구글 검색, 지도, 드라이브, 구글에 가진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제미나이가 직접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구글은 이걸 그라운딩이라고 부르는데요.
AI의 답변이 그냥 그럴듯하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최신 정보나 사용자의 문서 내용 같은 현실 세계 정보에 기반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골치 아픈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다른 AI들은 보통 외부 도구나 플러그인을 써야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제미나이는 그냥 네이티브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입니다. 구글 생태계와의 긴밀한 연동, 이게 제미나이의 정말 확실한 차별점이자 무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실제로 사용자들이 와, 이거 진짜 편하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기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자라면 이미 좀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닥스에서 긴 회의록 문서를 열어놓고 옆에 있는 제미나이 아이콘을 딱 클릭해서 이 회의 핵심 결정사항 3가지랑 다음 할 일 목록 좀 뽑아줘 라고 바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굳이 문서를 복사해서 다른 챗포창에 붙여넣고 다시 결과 가져오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PDF나 스프레드시트, CSV 파일도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바로 분석을 시킬 수 있고요. 오, 데이터 이동 없이 그냥 내가 작업하던 환경에서 바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메일은 어때요? 메일 쌓이는 메일 처리하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Gmail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메일에 대해서 이 고객한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답장 초안 좀 써줘 라거나 뭐 길게 온 영문 뉴스레터를 이거 한국어로 핵심만 3줄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커뮤니케이션 업무 시간을 정말 확 줄여줄 수 있겠죠. 유튜브 영상 요약 기능도 아까 보고서에서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긴 영상 다 보기 힘들 때 진짜 유용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그냥 스크립트만 요약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제미나이 채팅창에 @유튜브라고 딱 쓰고 영상 링크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점이 제미나이가 단순히 영상 스크립트 텍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튜브 페이지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뭐 광고라든지 관련 영상 추천 같은 노이즈는 싹 걸러내고요. 영상 자체의 내용, 뭐 설명글, 댓글 분위기, 심지어는 영상 속 이미지나 장면 전환 같은 시각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요약의 깊이를 더합니다. 여기서 이제 멀티모달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야, 단순히 텍스트 생성 AI가 아니라 웹페이지 구조도 이해하고 영상의 맥락까지 파악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의 뭐 디지털 비서에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하고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해서 실제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는 역할. 결국 AI 성능이라는 게 알고리즘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좋은 데이터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구글은 이 점에서 확실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죠. 이렇게 강력한 기능들을 제대로 쓰려면 우리 사용자들도 좀 똑똑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AI한테 그냥 막 던지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가장 기본은 역시 글쓰기 지원이죠. 뭐 블로그 초안이라든지 발표 대본, 보고서 개요 같은 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서 써줘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요청하기보다는 당신은 10년차 마케터입니다. 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신규 앱 런칭 보고서 목차를 제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딱 부여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 훨씬 결과물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각 섹션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써달라고 하는 단계별 접근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아, AI한테 역할을 딱 정해주고 큰 작업을 잘게 나누어서 시키는 거군요. 정보 검색이나 학습에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 기반이니까 최신 정보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숍 유튜브 기능으로 긴 강의 영상의 핵심만 뽑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아티클을 이렇게 주고 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줘 같은 요청도 가능하죠. 학습 자료를 만들거나 리서치 시간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자분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코드 짜는 것 말고도 뭐 문서 작업 같은 데도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제미니 코드 어시스트 같은 기능은 코드 생성이나 디버깅뿐만 아니라 기술 문서 작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코드 뭉치를 주고 이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주석 좀 달아줘 라거나 이 기능에 대한 API 명세서 초안점 작성해줘 같은 요청이 가능해요. 개발 과정에서 이 문서화 부담을 꽤 덜어줄 수 있죠. 구글 닥스 안에 있는 Help Me Write 기능이랑 같이 쓰면 더 편하고요. 와, 진짜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네요.
그럼 업무 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지도랑 연동된다는 이야기도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요. 네, 구글 지도랑 연동해서 지금 내 위치 근처에서 조용하게 책 읽기 좋은 카페 좀 찾아줘 같은 개인화된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 구글 어시스턴트랑 통합되면 음성으로 오늘 저녁 7시에 친구한테 전화하라고 리마인더 설정해줘 같은 일상적인 작업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 예약 작업, 스케줄드 액션즈 기능 있잖아요. 이건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이번 주 지출 내역 요약해서 나한테 보내줘 처럼 미리 설정해두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훨씬 더 능동적인 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야, 기능이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잘 쓰려면 결국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얘기죠.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네, 요즘 AI 성능이 다들 좋아져서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용자가 얼마나 잘 요청하느냐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크게 좌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그냥 AI가 내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AI가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법?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혹시 뭐 기본적인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아이디어 좀 내놔 이게 아니라 친환경 포장재를 활용한 밀키트 구독 서비스 아이디어 5가지를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요. 둘째는 배경 정보나 맥락을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AI는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요. 셋째,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 예를 들면 표 형식으로 정리해줘 라든지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만들어줘 또는 톤 앤 매너, 전문가처럼 써줘, 친구처럼 친근하게 써줘 이런 걸 지정해주면 더 좋습니다. 명확하게 맥락을 주고 원하는 결과 형태를 알려준다. 네, 이것만 기억해도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아까 페르소나 지정이나 단계별 접견 같은 것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것 말고 좀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좀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원할 때 유용한 기법 중 하나가 단계별 사고 유도, Chain of Thought, COT라는 건데요.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질문 끝에다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줘 또는 영어로 Let's think step by step 같은 문구를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그냥 답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답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답변의 신뢰도를 판단하거나 혹시 오류가 있는지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지죠. 오, AI의 생각 과정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군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또 하나 유용한 건 예시 제공 퓨샷 프롬프팅 기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형식이 아주 명확할 때 다음 예시처럼 답변해줘 하고 샘플을 한두 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뭐 특정 양식의 보고서를 써야 한다거나 코드 주석을 다는 것처럼 일관된 형식이 중요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AI가 그 패턴을 학습해서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주거든요. 아, 결국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는 말이 AI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 구도랑 한계점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역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건 챗GPT겠죠.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챗 GPT하고 제미나이가 생성형 AI 시장을 이끄는 뭐랄까 양강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챗 GPT는 아시다시피 시장을 처음 개척했고 또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 생태계를 통해서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특히 창의적인 작업이나 좀 자유로운 대화 같은 데서 강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제미나이는 구글 검색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정보, 아까 말씀드린 그 그라운딩 기술하고 워크스페이스 통합을 통해서 정보의 정확성이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 자체는 어떤가요? 예전에 제미나이 울트라가 GPT-4보다 낫다는 벤치마크 결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벤치마크 점수상으로는 일부 지표에서 제미나이 울트라가 앞서는 걸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또 특정 작업에서는 여전히 GPT-4가 더 낫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공개했던 데모 영상이 실제 성능보다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벤치마크 점수 자체보다는 실제 사용 경험일 텐데 이건 사용자의 목적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신 정보 검색이나 구글 문서 작업이 중요하다면 제미나이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고 다양한 앱 연동이나 창의적인 글쓰기가 중요하다면 챗 GPT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결국 뭐 절대적인 승자라기보다는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가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럼 제미나이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나 문제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이건 사실 모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환각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 이게 제미나이에서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LLM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학습 데이터에 없거나 좀 모호한 내용에 대해서는 틀린 정보를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AI가 그럴듯하게 틀린 말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염두에 둬야겠네요.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도 예전에 좀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 역사적인 인물의 인종을 좀 잘못 묘사한다거나 하는 그런 편향성 논란이 크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든지 흑인 나치 군인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구글이 해당 기능을 아예 일시 중단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아마 AI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견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한 수정이 적용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됩니다. AI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아, 기술적인 완벽함과 사회적인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쉽지 않군요. 이런 한계점들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들이 제미나이를 쓰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의 답변을 그냥 정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판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AI가 생성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그 정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요. 법적인 책임은 결국 그 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본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미나이의 답변은 어디까지나 유용한 초안이나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고 중요한 결정이나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경로로 교차 검증을 거치셔야 합니다. AI는 도구일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군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미나이 앱에서 활동 기록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구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거든요. 이게 편리한 정도 있겠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기밀 정보 같은 걸 입력하는 건 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임시 채팅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설정 메뉴에서 활동 기록 기능을 아예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부분도 꼭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미나이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떤 변화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구글은 제미나이를 계속해서 더 똑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딥싱크라는 기능이 준비 중인데요. 이건 좀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일종의 고급 추론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의 정확성이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요. 오, 더 똑똑해지고 더 신중해진다. 아까 잠깐 언급도 했던 그 예약 작업 기능도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네, 예약 작업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둔 어떤 루틴 작업을 제미나이가 알아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9시에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해서 나한테 보내줘 같은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AI가 점점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사용 가능 연령을 현재 만 18세에서 더 낮추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아마 어릴 때부터 AI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서 미래의 사용자를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와, 구글이 제미나이를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를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요. 자사의 그 방대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AI 기술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AI 개발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같은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인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범용 인공지능, 즉 AGI 시대를 준비하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구글 제미나이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바드에서 시작해서 제미나이로 진화하면서 구글 생태계의 정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까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 네이티브 멀티모달리티가 단순한 기능 추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여러 실용적인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AI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질문법, 그리고 경쟁 구도와 또 무시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까지 제미나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강력한 도구를 잘 활용하되 그 결과물은 항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당신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딥싱크나 예약 작업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더해지고 또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면 와, 제미나이는 정말 우리 일상과 업무에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오겠네요. 구글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꿈꾸는 그 AI 중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제미나이라는 도구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본질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청취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듯 제미나이 같은 AI가 점점 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잘 쓸까 이 질문을 넘어서 AI 시대에 우리 인간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과 어떻게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